(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함양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서춘수 전 도의원이 군수 출마 기자회견을 2018년 4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함양 성림 웨딩홀 2층 강당에서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들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에 담아 말하였고, 뒤이어 출마의 변을 낭독하였다. 먼저 서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게 된 동기로 당에서 여론조사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전략 공천한다고 했으나 여론조사의 기준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과 함양 군민들과 당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에 300여 명의 당원들과 함께 탈당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서 후보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울분을 억누르고 탈당 이야기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이어서 서춘수 함양군수 출마 예정자는 출마의 변에서 현미경 행정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함께 잘 사는 복지,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 입안, 포용하고 통합하는 토론 문화,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설계 등 6가지 대의를 내세웠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기자들은 탈당과 입당을 반복한 이유, 행정 전문가로서 함양군의 행정 문제점, 함양군의 현안 사업 해결 방안, 군수가 됐을 때 구속 안 될 방법, 인구 문제, 공천권 문제로 탈당했는데 당과 본인의 여론조사 판단 차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서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세하게 답변을 하였다. 다시 또 약간 함양을 만들기 위해 준비가 된 서춘수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쏟아지는 특히 의혹 논란에도 지역 민심을 잃지 못하고 의혹의 경선을 결정해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서춘수 후보님의 자유한국당 탈당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농사철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제가 자유한국당에 몸담아 있으면서 왜 제가 탈당을 해야 하나, 이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선을 통해 군수 후보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경선을 해서가 아니라 경선을 해야 하는 같은 당원 동료와 의 자질을 보고 경선을 결정할 과정 때문입니다. 정당은 잘 아시겠지만은 민심을 받들고 실전할 때 정당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특정 후보를 위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자유한국당 함양지역 7개 분과위원회 회장단 모임에서 후보 간의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한 기준과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경선 방침을 정하였고 당의 방침이니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당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선거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조사인지, 조작의 가능성은 없었는지 공개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이런 밀실 여론조사는 적폐 세력의 농단에 의해 목적에 맞게 놀아난다는 것을 모든 당원들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8년 전에 이런 피해를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정치가 썩었다지만 아직도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어떤 당원들이 지역구 위원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어 민심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언론에 나온 의혹에 대해서 해명조차 못하는 후보와 경선을 방침을 정한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강석진 의원에게 인간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간 정치인 강석진이 아니라 인간 강석진이가 좋아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간 당선될 수 있도록 열세 지역은 함양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것은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은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이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토사구팽을 당했습니다. 사람 간에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도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신성범 전 의원을 운동했던 사람과 강석진 의원을 위해 맨발로 뛰었던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습니까? 강석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때 철저히 수사를 하고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강석진 의원에게 의혹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후보자들의 철저한 검증만이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라고 거듭 몇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이 경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극공사 수의계약 등 집중 특혜를 받은 의혹이 보도돼 도덕성과 청렴선에서 결정적인 하자를 보인 인물과 어떻게 경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함량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입니까? 저는 또다시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의 요청은 국민들이 다 아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결정적 중대한 사유가 나왔다면 당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전에 법당에서 검증으로 끌어내야 상대당에 당하지 않고 또다시 군수의 불미스러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함양 국민과 당원들의 정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공천심사위원회는 내부 자정 능력마다 상실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보수를 재건하고자 했던 참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이 원치 않고 정해둔 듯한 경선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절대로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저 서춘수는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의혹의 경선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정도의 길과도 다르며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300여 명의 당원과 함께 탈당을 해서 오직 함양의 발전을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함양을 도약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같이 당원을 했던 300여 명의 우리 당원이 저와 같이 탈당하겠다고 내는 탈당 신고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가겠습니다. 저와 같이 꼭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당 성명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희망 찬 모습과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제가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은 우리 국민들 마음은 아직도 어딘가 모르게 춥기만 합니다. 지역 경제는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함량의 기반인 농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돈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절실한 복지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타지에 계신 분들은 함량인이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냉혹한 현재의 함량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함량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함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함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변화와 도약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제가 평생 몸바친 40년의 행정 경험을 모두 바치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선비의 고장 우리 함양을 다시 함양답게, 함양 국민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농업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기상하는 함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고장으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동안 군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 국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얼마나 피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선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떨구는 국민들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제왕적 군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정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군수는 행정가입니다. 행정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기에 봉착한 상황일수록 노련한 행정가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악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부수고 올바른 것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행정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파급 효과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책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함량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고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통하는 국민만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 농민의 피와 땀이 중간상인의 농간에 놀아나는 이러한 현상도 가까이서 그 어려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너져가는 함량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잘 사는 복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열린 사업을 입안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멀리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6가지의 대의를 지표로 삼고 함양의 명예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특혜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를 함양에서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 저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계약 쪼개기 등 수많은 특혜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업종별, 금액별, 횟수별이며 이를 통해서 관내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인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사제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급별로 대표자들을 로테이션식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결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가차없이 처벌하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공무원들은 선호한 부서에 서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교차 근무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한 번 지원부서에 근무하면 한 번은 사업부서에 간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또 걱정으로 가득하실 겁니다. 군수가 불미스러운 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급모술수가 능해서 감언 이설로 유권자들 꼬드리고 있습니다. 저 서춘수는 행정가로서 급모술수로 유권자들을 꼬드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당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과 그 사람만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으로 국민과 소통하려 합니다. 선거는 누가 돈을 많이 뿌리고 표를 잘 끌어오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할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저 서춘수는 특혜와 독점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그런 정책만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함량을 만들겠습니다. 선비의 보장에 걸맞은 청렴하고 품위 있는 함량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약속에 대한 본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날 많은 후보들이 군수가 되고자 하면서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많은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약속들이 얼마나 이행되었습니까? 표를 받기 위해 무조건 해준다. 그런 약속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군수가 된 뒤에는 얼마나 또 이행을 했습니까? 저 서춘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본질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런 상황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후보일 때와 군수일 때 다르지 않게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고 반드시 약속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정당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신의 한 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탈당 성명서도 읽으시고 출마 의견도 하셨는데 그동안 8년 전부터 공천 출마하셨다가 또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또 도용을 출마하셨다가 공천 출마해서 또 탈당하시고 입당하시고 이런 게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게 새누리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그동안 입당을 했다 탈당을 했다 이런 많이 반복을 한 원인은 뭐이고 또 이유는 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임 군수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고 또 군수와 관련해가지고 선거법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춘수가 뒤에서 조작을 해갖고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얼마 전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랬는데 후보자님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있었는지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아니면은 해명을 하거나 또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듣고만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안 기자님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에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 출마를 해서 그때 제가 탈당을 한번 하고 쭉 무소속으로 오다가 지난번에 입당해서 오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탈당한 이유는 역시 그 당시에도 경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불공정한 경선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하고 그랬고 또 그렇게 계속 무소속으로 오다가 제가 그 탈당 성명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참 강석진 의원을 그 가창 군사학 때부터 알고 인간적으로 참 제가 존경을 하고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열심히 강석진 의원을 도왔고 그 결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탈당한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선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음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거 없는 소리, 카드라 방송. 그래서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선거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말들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제일 강적이 됐을 거예요. 선거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거를 하면은 상대편과 내 편이 어느 정도 이 갈라지기 마련 아닙니까? 그럼 물론 그런 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준수가 뒤에 조정했다. 뭐 고발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고발하지 않고 이랬느냐.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카드라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진원지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기고문도 내고 의원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건도 제가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경남 도민신문 박철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좀 달리 진정성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여 년간 이 행정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제 쭉 계셨다는 그런 점을
다른 후보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강점으로 내세우고 계신데 현재 함양군 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개선 방법에 대해서 노련한 행정가로서의 어떤 그 시각으로 좀 진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박 기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평생을 공무원생활하고 함양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생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후보보다도 행정을 좀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함양 군정의 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여러 가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양군의 정점은 군수입니다. 군수의 철학이나 방향, 군정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면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에 맞춰서 일을 하고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단체장, 군수 자체가 맑아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청렴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강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도와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보면 가신대라고 그러나요? 이런 청년들 옆에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고 언로가 막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개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함양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그때 생각을 하고 전임 군수들의 그 불미스러운 그러한 사정을 그런 그늘에서 걸러내야 군 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의 행정 폐쇄된 구조를 좀 개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군정에 자기 안방 들락거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그 소수의 특권층 그런 분들의 뭐라 그럽니까 행정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걱정했냐? 사람들이 대다수 우리 서 후보님한테는 너무 넓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동을 보니까 상당히 젊고 건강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 군수님께서 많은 사업을 벌여놨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하나 에스포 산인선 에스포를 이런 사업이라든가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전 사업을 부려놓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군수에 당선이 되면은 자기가 근무했을 기간에 어떠한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입이대로 사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그 예산 낭비나 이런 것이 오로지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전임 군수가 해놓은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 사항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가? 아니면
전세 행정인가 이런 걸 철저히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은 현미경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죠. 특히 그 항로와 산삼, 맥수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내의 무대가 아니고 세계 무대에 내놓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국제 감각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남의 그 바닷가에서 그 축제가 있죠. 모든 축제 있죠. 그런 사항도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관광객 180만 정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색 있는 우리 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엑스포 관계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남신문의 서희원 기자입니다. 오늘 그 뽑고 나면 구속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는 문구가 서춘수 후보보다 먼저 눈에 띕니다. 어쨌든 뭐 출마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양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상황이지만 지방자치 이후에 우리 함양군의 5명의 군수 중에 4명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비리 등 중간에 낙마하고 구속됐습니다. 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군수가 되면은 구속 안 될 자신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두 번째, 함양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인구 4만이 이미 무너졌다고 합니다. 뭐 불과 얼마 전에 4만 50명 이러는데 서춘수 후보가 개인적으로 정말 인구의 증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사람이 행정을 하든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 조직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단체 장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자님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약속합니다. 구속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참 농촌 지역의 참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함양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농촌 지역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구 증가 정책이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참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구가 감소돼 가고 있잖아요. 이런 증가책이 여러 시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잘 돼야만이 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공장을 유치해서 또 인력이 많이 돌아올 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보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생각을 좀 바뀌어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정주 인구, 함양에 사는 인구만 자꾸 늘리려고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탈피해가지고 유동 인구를 늘리자. 유동 인구를 늘리면은 오다 가다가 함양이 좋네, 여기 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등록을 옮겨와가지고 함양에서 집을 짓고 아파트를 사서 살아야만이 인구 증가가 돌아도 우리 전국에 250몇 개 그 자치단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이 올수록 보면은 또 경제 효과, 밥도 한 그릇 더 팔고 경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바꾸고 또 아마 그게 상쇄한 것은 우리 아마 정치개발팀에서 좀 그걸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매일경향뉴스 백성환 기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탈당 생명서에 보면 경선 결정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이렇게 보면 사전에 오차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보를 공개를 좀 요구했잖아요. 도당에서 한 결과를. 그러면 서춘수 후보님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내용과 결과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팩터 이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있다면 우리 기자들한테 좀 공개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함양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녹취록 공개 파동 그 부분에서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돈 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풍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춘수 후보님께서도 직접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도 기사에 보면 이게 1탄이고 다시 5탄까지 있다 이런 어떤 요원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춘수 후보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탈당 성명서 아까 들으셨는데 300명의 당원들이 탈당을 하셨다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춘수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당원들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함양 지금 자유한국당 함양 지역위원회 총 당원이 몇 명인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백 기자님 질문 많이 하시겠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공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 자신은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누가 했다든지 그렇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은 전략공천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자 이렇다 이래서 경선 간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고 상대방에서 한 데이터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선을 결정하는 주체, 즉 공심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지역구위원장이라든지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공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리 바뀌었을 때는 이리 해서 경선 간다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이고, 그 다음에 녹취록 문제에 대해서 저는 녹취록이 하면 그 신문이 오면 주간지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하면 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그걸 알았습니다. 거기 다니다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 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심력 읽어보지 못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이고, 또 이제 1탄에서 5탄까지 있다 보는 신문사에서 이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녹취록 공개 부분에 돈 거래가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같이 거치를 하기 위해서 탈당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 되고 당직자들이 한 20명, 중앙위원이라든지 또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당직자들이 한 15명 이 정도 같이 저하고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정당의 기호도라고 해가지고 어떤 좀 중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또 같이 쭉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당원 수는 알려주질 않아요. 아시겠다. 그래서 제가 총 당원 수는 알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경산 동일비 한동준 기자입니다. 예. 오늘 탈당 설명서 발표하셨는데 탈당기를 제출하셨는지, 탈당기를 제출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당원 300명도 같이 탈당기를 제출했는지, 앞으로 제출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경선으로 경선을 참여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경선으로서 경선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전략공천으로 갔으면은 선보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사전에 서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게 돼 있었는데 경선으로 갔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심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중대한 사유가 나왔는데 또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출마에 보면은 단체장은 정당의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셔가지고 경선을 납득할 수 없다고 경선에 참여하고 탈당하시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저는 어저께 탈당 신청서를 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한 당원들은 여기 끝나고 나면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경선이다. 그거는 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저에게 당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납득을 못했다. 그런 상황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공천을 했으면은 승복을 할 것인가. 그런 전략공천이라든지 경선이든지 투명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뭐 전략공천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100% 받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해 요리 해서 안 된다.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경선을 하겠다. 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심위에 제가 요청한 것은 그 신문에 난 그 내용을 가지고 재심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공천심사위원회에 이야기한 것도 당 내부에서 걸러줘야지. 만약에 걸러주지 않고 그분이 공천을 받았다면은 타당에서 공명의 비밀을 준답니다. 본선에 가서. 그런 걸 사전에 당에서 좀 차단해 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 경선을 하고 내가 공천을 받고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당이 자치단체장은 뭐 정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무소속으로 견지해 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지난번에 제가 강석진 의원을 열심히 도왔고 그 결과 또 이제 뭐 여러 번 도왔지만은 그 결과 이제 국회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탈당 정보가 아니고 평소에 제가 가진 생각이 예를 들어서 군수는 그 한국당이고 국회의원은 민주당이다. 그럴 경우야. 그러면 국회의원이 한국당이라고 예산 지원 안 해주겠어요? 그럴 바에는 당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군수는 어느 누구든지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저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무소속 난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천 신청을 왜 하셨는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경선 모르고 했죠. 신청을. 아무래도 전략이든지 그이든지 간에는 아마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 한 우리 5, 6분 정도의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후보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상으로 지금 약 한 25분 정도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소요가 됐고요. 우리 후보님의 공약 및 기타 출마와 관련된 사항은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소 임대에 대한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자, 오늘 출마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질문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 기자분들에게는 일괄적으로 탈당 설명서와 출마